호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료가는 전화 운반자의 종류를 이제 확인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에 움직이는 그 도선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전하인지를 확인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플러스 전하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이 면, 지금 빗금치는 이 면을 단위 시간당 몇 쿨롱이 지나가느냐를 전류로 정의한다고 할 때 플러스 전하가 이 면을 통과하는 1초당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전하가 왼쪽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플러스 전하가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떻게 또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가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건 플러스 전하가 전류 방향으로 흐른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전하가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전하가 있겠죠. 플러스가 움직이든지 마이너스가 움직이든지, 자,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만약에 플러스 전하가 전화 운반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플러스 전하가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쭉 이렇게 움직여서 이 면들을 통과하는 거죠. 그럼 이 전하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V니까, 자 이게 벡터로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자기력이라는 거는 전하량에다가 V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힘의 방향은 V에서 오른손으로 V에서 꼬리를 맞대고 V에서 B를 감아지면 이쪽 방향이 B 곱하기 V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Q가 있는데 얘는 양전하, 즉 양의 전하니까 VB의 방향하고 V하고 B를 벡터 곱한 것과 F의 방향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결국 플러스 전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움직이는 방향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경로가 휘어져서 여기에 전하가 쌓일 겁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점점 쌓이겠죠.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처음에는 어떤 힘만 받았냐면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만 받았어요. 이 아래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냐면 크기가 QVB라는 힘을 이쪽으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래쪽에 플러스 전하가 쌓임으로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이 됐죠. 전기장이. 위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합시다. 만약에 QVB하고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있는데 전하가 조금 쌓였어요. 그러면 QE라는 힘을 주겠죠. 근데 QVB, 즉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전하를 휘게 만드는 이 힘보다 전하가 조금밖에 안 쌓여가지고 전기장이 작다면, 얘가 더 크다면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전히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쌓이는 놈이 생기겠죠. 그럼 뭐가 더 커져요? 이 전기장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면 QVB,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휘게 만드는 이 힘하고 QE가 같아지게 될 때까지 플러스 전하들이 쌓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하고 위쪽으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같아서 이 플러스 전하를 앞으로 그냥 쭉 직선 운동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자 이 사이에 이 전기장이라는 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형성된 이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이 전하들이 움직이는 속도 V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T니까, 그러면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 A, B 사이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이차의 크기를 보면 그걸 홀 전압이라는데 델타 VH, 전이차라는 거는 E에다가 D를 곱한 값이 되죠. 그러면 V, B,
D 이런 크기의 전이차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플러스 전하가 만약에 이런 전류 현상을 일으키는 전하라면 전위는 어디가 더 높아야 돼요? A 지점의 전위하고 B 지점의 전위를 보면 그쵸 A 점의 전기장 방향으로 갈수록 전위가 낮아지니까 A 지점의 전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압계로 재보면 여기에 A 점에 플러스를 두고 B 점에 마이너스를 두게 되면 전위차 값이 플러스가 나오는데 B 지점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A 지점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디가 전위가 더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면 A가 B보다 전위가 더 높고 그 전위차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전하라면 마이너스 전하가 전하 운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라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는 거를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역시나 이 전하도 전하를 띠니까 이 전자도 전하를 띠게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 힘의 방향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V에서 B로 감아지면 이쪽 방향이죠. VB 이게 V 곱하기 B의 방향이에요. 근데 Q가 어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QVB를 한 값은 어떤 거예요? 힘은 위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 되냐면 그쵸 얘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돼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역시나 QVB의 크기를 갖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마이너스 전하가 왼쪽으로 움직이든 어쨌든 그 입자들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돼요? 그쵸 아래쪽이 되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쌓이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휘어져서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게 되죠. 그럼 전기장은 이번에는 어디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형성되죠.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얘는 전기력을 어디로 받는 거예요? 전기력을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받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자기력을 받고 전기력은 QE의 힘을 위쪽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당기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밀어내고. 그럼 언제까지 쌓인다? 앞번과 똑같이 QVB하고 QE하고 있을 때 이 둘이 같을 때까지는 계속 한쪽으로 마이너스가 쌓일 겁니다. 그죠? 쌓여서 이쪽 마이너스 더 많이 쌓여서 이 E를 크게 해서 밀어내는 힘이 충분하면 더 이상 오지 않죠. 자기력을 상쇄시키니까. 따라서 이때도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장의 크기는 V, B 이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사이의 전이차는 역시나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보면 V, B, D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VA하고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B에서 A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됐으니까 A보다는 B 쪽의 전위가 더 높게 되죠. 그래서 어디가 전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운반자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디가 더 높아요? B가 A보다 더 높아요. 따라서 전하 운반자의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값은 실제로 보면 V 값을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라 I 값을 우리가 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 값을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이 도선 내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속도를 가지고 지금 속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전류 I라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어떤 도선 내에 단위 부피당 전하를 띠는 입자의 개수에다가 그 입자 한 개의 전하량 곱하기 그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곱하기 그 전하가 통과하는 단면적.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도선이 지금 직육면체 정도로 생겼고 전류 I가 이렇게 흐를 때 통과하는 면이 이 면이 되죠. 이 면적을 이제 A라고 하면 A 이렇게 씁니다. I하고 NQVA 이렇게 I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I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보면 I라는 건 I는
자, 단위 부피당 어떤 금속이 정해지면 그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개수가 결정되겠죠. 지금 움직이는 게 전자라고 했으니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E라고 쓰고, 그 다음에 V 전류에 따라서 V는 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통과하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A니까 T에다가 D를 곱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델타 VH 홀 전압이라는 건 델타 VH는 V, B, D가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V하고 D가 있죠. 그럼 얘를 VD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 개수에다가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그 다음에 두께, 요 두께 있죠? 너비 말고 두께분의 I가 돼요. 그래서 VD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E, T분의 BI가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어떤 금속의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수는, 자, 이걸 바꾸면 넘기면 델타 VH 곱하기 2 T분의 BI가 되죠. 자, 여기서 B는 자기장이니까 우리가 준 자기장, I도 흘려준 전류, 델타 VH는 우리가 전압계를 재면 되고, 얘는 전하 한 개의 전하량, T도 도선의 어떤 기하학적인 두께를 재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값들로부터 뭐를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어떤 임의의 금속의 단위 부피당 전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